안녕하십니까. 자유연합 최혜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현재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모든 집단들이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권도 좌파 정권일 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들이 청와대, 국회, 또 노동계, 또 정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아무튼 여러 분야에 지금 침투해서 이 나라를 좌파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통과된 대북 전당금지법, 다시 말하면 김일정 하명법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 통과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대공 업무를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라든지 그런 것들만을 보더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종북이고 그 다음에 주사파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저는 평창 올림픽 때도 미국의 부통령이라 일본 총리가 있는 데서도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지 않나. 또 북한군 창설자인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아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집권 말기에 개헌이 예상되고 내각제 개헌을 한답시고 표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지금 다수당으로 있는 민주당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발걸음을 내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철저하게 맞서 싸워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정치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또 여러분들 이번에 어, 북한 김정은이 당대회를 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핵무장은 더 공고해지고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정밀화되고 첨단화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정말 유사시에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교는 전부 다 그야말로 실종했다고 볼 수 있죠. 종북 세력들이나 친중국 세력들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이번 코로나도 그래서 전 국민에게 확산된 것이 아닙니까? 1월 달에 대만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베트남처럼 바로 폐쇄를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4월까지 완전히 국경을 개방하고 중국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을 다 개방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미 관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대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습니까? 정말 혈맹이고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이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북한의 그런 의사를 따라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계속 추구하는, 종전선언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지금 유엔이나 미군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미군 철수, 유엔이 철수되면 바로 베트남처럼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 주사파 좌파 세력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그야말로 한 우방으로 한미일 우방 안보 동맹을 맺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야 될 미국과 일본이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한 관계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보기에 정말 어, 반대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교도 왕따 돼가지고 지금 어느 나라 가서 뭐 얼굴 내밀고 외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남아나 뭐 유럽이나 남미나 어디 가서 외교를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도 전부 막혀 있는 것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력들로 인해서 이념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좌파 우파의 이념,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모든 그런 갈등을 유발시켜서 결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매우 안 좋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인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데,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완전히 헌법에 대통령 선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부정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정말 심각한 이념적,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단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통령 지도자로 매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주의자들,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결국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마치 쿠바나 이런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를 닮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닮아가는 공산주의 체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제는 깨어나서 우파 자유 애국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좌경 좌파 주사파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나라를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걸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일 없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가 강물처럼 넘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초기부터 주장했던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결과는 뭡니까?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내려가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싫어 더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전 국민이 빚더미에 안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려앉고, 실업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도 잡히지 않고 12번 이상의 대책을 내서도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그래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월성 1호기와 1, 2, 3, 4호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보물이고, 이 원자력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동안 약 2천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 먹거리 중에 먹거리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이고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북한에서 지금 프로테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그런 압력을 넣자 바로 폐쇄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반역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빚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당하고, 1인당 국민 1인당 빚이 지금 점차 늘어나서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기업은 그렇게 때려잡는 건지, 대기업 총수들 다 감옥에 넣었다가 뭐 그런 상황으로 놓고,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속마음으로는 이 삼성을 정말 미국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러한 마음까지 먹도록 지금, 아니 말 한 필 지원해줘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1위 하게 만든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부패 역적으로 9년이나 특검에서 형을 살도록 구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먹여 살리고 있는 큰 기업입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이지, 그것을 그 총수를 때려잡고 9년형을 때리고 이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혹시나 잘못이 있다면 정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뭐 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통제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그야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쓰러져서 폐업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 불평등하고 정확하지 않은 통제, 그리고 불공정한 통제로 인해서 이러한 국민들이 이제는 1년 이상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은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등하게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지, 무작위로 그냥 하명식으로 다 싹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고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기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임 오피모스 사태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정권의 비위와 보호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들입니다. 수천억의 수조 원의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사를 덮으려고 지금 온갖 행동들을 하는 것조차도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이러한 국가적인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비리의 그 주동자들을 다 색출해내고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사파가 우리나라에 집권한 이후로 좌우 이념 갈등과 동서 갈등, 남북 갈등, 빈부 갈등, 그 다음에 온갖 국민들이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그야말로 갈라지고
서로 이념 대결하고 했습니까? 또 추미애 윤석열의 그것을 보느라고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했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폐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방역을 따르지 않으면 경고 한번 하고,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라는 법으로 지금 일부 교회와 일부 또 신앙단체, 선교단체가 폐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철에서는 정말 수백만 명이 하루에 바로 옆에 어깨를 맞대고 끼우면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고, 그것을 1년간 합해보면 수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는 한 명의 그런 코로나 확진자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교회는 5,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이건 평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교회를 폐쇄한다. 이런 것들은 공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불평등으로 인한 종교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도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도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간첩이 지금 5만 명이 나와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얘기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에서 간첩들을 색출하고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공 업무를 못하게 하고, 지금 간첩들은 그야말로 사회 곳곳에서 5만 명이나 되는 간첩들이 활동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사나 그 색출 작업은 하지도 않는 이런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연 북한이 조종하는 정권이고 나라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문화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 또 부산시장 다 성추행으로, 또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 비리와 성추행으로 얼룩지고 자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그 자유도 코로나를 빙자해서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그리고 북한에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의 한 방법은 대북 심리전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단을 대북에 북한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USB 한국의 정보나 방송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담아서 북한에 전파를 해서 북한이 주민들이 보고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싹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일본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심리전 방송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북 전단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북한을 와해시키고,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동물처럼 사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에 동조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피폐해서 거의 굶어 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해서 이미 백신 예방 주사를 다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간부소식이고 2월을 얘기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불평을 하고 또 야당에서 질의를 하면, 아니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하는 그러한 국무총리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다 개선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군사적인 면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남북 군사 협정까지 맺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역적 행위를 했습니다. GP를 다 파괴하고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적이 접근하는 곳에 방벽까지 다 무너뜨리고, 적이 접근로에 묻어놨던 지뢰까지 다 철책과 지뢰를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북방송도 못하게 하고,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에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건 뭡니까?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지 유사시에 북한이 침공을 하면 미국의 핵무력도 핵우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군 사령관에게 대북 핵 억제 정책 전략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미군이 부산행가로 들어가 있다면 미군은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책임도 안 질 뿐더러 핵 우산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미군이 떠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이러한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걸 주장하고, 우리가 미국을 이용을 할 줄 알고 미군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 현명한 것이지, 지혜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공산주의적인 종북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그것을 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이 그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와 이 정권과 이 주사파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은 이미 지난번에 그 ICBM 화성 16호를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SLBM 북공석 4호까지도 다 이미 실체를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또 지금은 핵잠수함이 설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핵잠수함은 그야말로 미국한테 바로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잠수함에 12개의 핵무기를 실어서 떠오름 없이 잠함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서 12개의 핵무기를 미국에 바로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핵 위협입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우리나라는 안보와 군사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위협하에서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몰고 가는 이 정부야말로 잘못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파 또 종북 세력들은 아무리 북한에 동조하고 퍼줘도 전쟁이 나는 것보단 낫다. 이 땅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해도 좋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그런 무력 앞에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명제 중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전쟁에 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그런 망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뜻에 따라서 그야말로 다 퍼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김대중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로 인해서 핵무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어떻게든 퍼주려고 코로나 백신까지도 북한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을 가진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말 교육은 우리나라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인재를 길러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그러한 제목들을 길러나는 게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정말 주사파 사회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전부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국제고나 자립형 산업고나 심지어 민사고까지 다 폐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과 같이 정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아이비리그 대학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졸업한 사람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리겠다면 정말 경제도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이 전부 주장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부의 평등. 결국은 북한처럼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쿠바가 공산혁명을 한 이후로 지금 한 달 국민의 월급이 $20입니다. 2만 원.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되고 아무리 지식층인 의사까지도 한 달에 월급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20입니다. 20달러. 그러면 2만 원 가지고 의사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일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투잡을 떼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쿠바고 그러한 공산주의 이미 공산주의는 이미 다 유럽에서도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는 이 주사파 세력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합법단체로 변경한 전교조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자경화 교육이 학생들한테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까지도 지금 왜곡돼 있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무신론,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막스 레닌주의 다 무신론하고 하나님은 없다.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야 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러한 무신론 교육과 그 다음에 동성애도 다 좋다. 이러한 교육을 다 시키는 이러한 교육 체제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집어넣고 대학교에서도 지금 자경사상 옛날에 한총련이나 이런 조직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자경사상들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뿌리 뽑고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부강한 나라들을 찾아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로 전 유럽을 지배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 지금 프랑스 뭐 그런 유럽 국가들이 다 번성하게 됐고, 그것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어서 팍스 브리테니카로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를 그 신앙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국가 헌신하는 나라로,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로 지금 미국이 지금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7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기독교가 융성하게 발전할 때 경제도 발전하고, 기독교가 침체될 때는 경제도 침체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기독교는 일체 발을 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무신론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에 있을 때 지금 OECD가 아니라 저 경제수열 180위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맞지, 무신론에 입각한 막스 레닌주의,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없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한 공산주의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 동포들 4천만을 학살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혁명할 때 5천만 명의 중국 인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혁명하고 그 홍위병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문화를 쇠퇴시켰습니까? 많은 사람들 죽이고, 호찌민이 공산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적화 통일을 해서 베트남을 통일시킬 때 3천만 명의 자기 동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아시지 않습니까? 수천 명만 명을 죽인 그 공산 킬링필드도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적화한 후에 북한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엘리트들, 의사들 싹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주사파들의 주장처럼 여기가 사회주의화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화 된다면 그 베트남처럼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처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말하는 학계 지식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싹 다 처형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사파 좋아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96년도에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60만 명의 자기 동포들을 굶겨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정말 사탄 마귀 정권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정권 교체할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동포들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사회주의도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실패한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단지 중국하고 베트남만이 자기들 공산주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자본주의 경제정책만 가지고 들어와서 흥묘백묘 도의모의로 통해서 경제정책만 자본주의해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사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뭐 다른 나라 예를 뭐 더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탈석유 정책을 해서, 원래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6위의 석유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석유 정책 해서 6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석유 없는 나라가 됐고, 그야말로 완전히 헐벗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변 4대국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는 동맹관계로서 굳건한 안보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용을 해서 북한의 그러한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시장으로서,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으로서, 러시아도 시장으로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굳건하게 손을 잡고 미국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입니다. 이 강대국 열강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적절한 균형과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존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미 북한을 추종하고, 또 일부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은 중국을 추진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일본과 멀어지고 미국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든든한 힘이 없어진다면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북한은 악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 세력과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국민들을 분리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이나 새로운 힘들을 키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야말로 경제, 사회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노동력이 합쳐서, 그거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된다면 위대한 선진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연합은 모든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자유, 인권, 행복, 이런 것들을, 또 국민 주권을 추구하는 그러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 땅에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민주 애국 정권을 창출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위대한 이러한 일을 할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전국의 국민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서 국회로 보내는 일도 우리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진행하고 북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에 많은 수의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고구려 때처럼 또 발해 때처럼 그 땅을 다시 찾아오기는 어려울지라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든다면 결국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동북 삼성의 삼국이 통일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결국으로 세계적으로 웅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헌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비전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팍스 코리아나를 만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